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이네요. 이제 쉬시던 분들도 올해 시험 보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좀 1, 2, 3, 4월 공부하고 좀 어때요? 지쳐요? 지쳤어요? 네. 벌써 지치면 안 돼요. 지치는 건 저기 11월 24일쯤 지치세요. 그 전엔 지치면 안 돼요. 자, 우리 월 기출분석 강의 시작할게요. 2002년도 문제부터 작년에 출제됐던 25년 문제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기출문제들을 잘 살펴봐야 올해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들을 보면, 그러니까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지나간 기출문제들도 보면 이전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도 기출문제에서 대부분의 점수가 기출문제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셔도 틀리지 않아요. 기출문제는 좀 충실히 살펴봅시다. 이제 모든 영역에서 2002년도부터 이렇게 3, 4, 5, 6 해서 올해 문제까지 이렇게 가까워져 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출제됐었던 2000년대 초반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저때 저렇게 출제됐나 보다 하고 넘길 만한 것은 넘기고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체육과 교육 목표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아나리노가 주장하는 정의적 영역의 내용, 정의적 영역의 하위 목표 6가지만 쓰래요. 이건 옛날 문제니까 그런가 보다 해두세요. 정의적 영역에서 있는 요소들 그거를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 굳이 외울 거면 앞머리만 떼서 외우세요. 스페 협회 참가물이요. 스포츠 퍼슨십, 페어플레이, 협동십, 태도, 참여, 감상. 얘네들은 그냥 그랬나 보다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거 나열하라는 문제겠어요. 지금하고는 좀 실제성 떨어지는 문제. 넘겨도 돼요? 도현쌤이 절대 안 까먹는다는 2번 문제 봅시다. 체육교육과정의 구성은 의도적이고 유목적적인 인간활동을 전제로 한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 5가지 있었죠? 개, 최지, 시, 사여. 계속 발전성의 원리. 최는 최소 필요량의 원리. 지는 지역성의 원리. 시는 시대성의 원리. 사는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시 주어진다면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계속 발전성의 원리는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나선형 교육과정도 생각해 보시고. 최소 필요량의 원리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 필요한 것만 해라. 지역성의 원리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라는 얘기고, 시대성의 원리 지금 시기를 반영하라는 거고, 개와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개인적인 부분을 챙기는 것도 또 사회 전체의 모습을 챙기는 것도 같이 생각하라는 얘기고요. 좋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요구된다. 교수 기능의 향상을 위한 교수 연습법 중 1인 교수, 동료 교수, 마이크로 티칭, 현장에서의 소집단 교수를 각각 설명하래요. 1인 연습, 거울을 보거나 녹화하거나 혼자 연습하는 방법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설명하라는 문제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요즘 거는 배점은 줄이고 영역은 넓히고, 그래서 얘가 어떤 방법인지 찾아 쓰라고 하는 게 문제지. 동료 교수, 소집단 동료들의 소집단의 동료들로 모의 수업을 장면을 만드는 게 동료 교수. 마이크로 티칭은요, 마이크로 티칭하고 현장에서 소집단 교수는 조금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마이크로 티칭은 한두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대상으로? 실제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현장에서 소집단 교수는 이제 대집단 단시간 교수하고 구분하셔야 되죠. 소집단이니까 집단이 적어요. 그럼 수업 운영과 관련된 것은 하기 어려웠었고요. 학습 지도와 관련된 거.
지금의 시험은 저걸 구분해서 지금 무슨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엔 그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개인의 교육과정 모형의 가치 정향을 제시하고 개념 틀의 명칭과 그 특징을 쓰래요. 자, 이 가치 정향 문제는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원천들 뭐 있었죠? 교과, 내용. 두 번째, 학습자. 세 번째는 사회였고요. 교과 내용.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교과 내용에서 강조하는 내용들. 스포츠, 건강 관련 체력, 인간 움직임. 학습자에서는요? 발달 단계적 접근, 주체적 성장, 개인적 의미 이것들을 강조했고 사회에서는요 기존 사회를 위한 준비, 평등한 기회를 얻기 위한 사회 변화, 사회제도의 혁신적 변화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었죠. 자 여기에 따른 사조 있었어요. 교과 내용 강조하고 있으면요 내용 숙달 중심 사조 학습자 강조하고 있으면 얼른 얘기해요. 쓸쓸해요. 자, 실현 중심 사조. 사회 강조하고 있으면 사회개혁 중심 사조. 교과 내용과 학습자 둘을 강조하고 있으면 학습 과정 중심 사조. 셋 다 강조하고 있으면요. 생태 통합 중심 사조. 자, 모형도 얘기하라 그랬죠? 내용 수달 중심 사조에서 나오는 모형은요. 여기는 체력 교육 모형. 그리고 스포츠 교육 모형이었고요. 학습 과정 중심 사조와 내용 숙달 중심 사조 이렇게 같이 가져왔다 그랬죠? 얘가 움직임 분석 모형이었고요. 자아 실현 중심 사조에서는요. 네, 발달 단계 모형. 사회개혁 중심 사조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생태 통합 중심 사조에서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개인 의미 모형이었어요. 여기 안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암기하셨겠지? 자, 개인 의미 모형이에요. 개인 의미 모형에서의 가치 정향은 생태 통합 중심 사조고요. 개념 틀의 명칭은요. PPCF 목표 과정 개념 틀. 특징은요. 목표 영역과 과정 영역으로 나눴었죠. 목표 영역은 23개가 7개로. 마찬가지 뭐 특징 설명해라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저 정도는 그런가 보다 하시고 얘는 주는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외우지 못해서 틀리면 큰일 나요. 5번 봅시다. 중학교 체육교사인 신교사는 성, 능력, 흥미, 장애 등과 같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수업 현장에 도입하고자 한다. 신교사가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학습 목표, 학습 활동, 시설 및 용기구, 학생 조직 측면에서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래요. 학습 목표는요. 개인차 고려하라잖아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 개인차 고려해서 다양하게 설계해라 그 정도면 돼요. 학습 활동도 다양하게 구성해 주면 될 거고 시설 및 용기구도요. 학생들 수준차 고려해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될 거고 학생 조직 다양하게 조직해 주면 되겠죠. 전형적인 그냥 옛날 문제예요. 외우고 어쩔 게 아니라 내년에 가셔서 선생님들이 적용해서 사용할 부분이에요. 체육 실기 수업에서 효율적인 운동기술 학습을 위해서 피드백을 부여할 때 적용해야 되는 피드백 제공 원칙 5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래요. 피드백 제공은요, 많을수록 좋아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피드백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이 더 효과적이고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지연된 피드백보다 효과적이고 교정적 피드백이 부정적 피드백보다 효과적이고 언어적 피드백이나 비언어적 피드백 중 하나만 제시하는 것보다 두 가지 형태를 결합한 형태의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거 5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저 뒤쪽 가서 기출문제 살펴보시면 우리 체계적인 교수 사정 도구 있었잖아요. 관찰 도구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피드백 제공 원칙에 근거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최근에 기출문제였어요. 이것도 요즘에는 이렇게 나열해라 이런 문제 아니니까 그 관찰 도구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정도면 돼요. 넘겨도 될까요? 이거 6번째 게 있었네. 7번째까지 있네. 체육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동기부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원리 6가지만 쓰래요. 그래서 이거는 빌리의 스마트 목표 있었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목표 뭐 있었어요? 청킹 기억나요? 구측, 도성, 적시, 측정 가능하고 도전적이고 성취 가능한 적절한 목표, 시간을 정해둔 목표. 구축이라도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옛날 거 문제는 조금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8번 봐요.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 3학년에만 해당하는 특징, 그때의 특징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러면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에서 10년. 그때 그래서 1학년, 6학년, 7, 8, 9학년, 10학년 이렇게 했어요. 10학년까지는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그 다음에 11학년, 12학년만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때 과목 2개를 쓰래요. 체육, 운동과 건강. 저 과목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우리 문제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고등학교는 중학교까지는 뭐라고 불렀고요? 국민공통교육과정이었고 고등학교는요? 학점기반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이름을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거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과목의 명칭도 반드시 과목의 명칭을 묻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9번 체육과 교육과정 모형 중 움직임 분석 모형과 체력교육 모형의 공통적인 가치 정의양. 움직임 분석 모형, 체력교육 모형 공통적인 가치 정의양이니까 내용 숙달 중심 사조겠네요. 이런 건 안 까먹을 거죠? 목표 영역의 기초에서 각 모형의 단점을 비교해 보래요. 교육 목표 영역의 기초에서요. 교육 목표 영역 뭐뭐 있어요? 우리과 교육 목표 영역, 또 시민정 있어요. 시민정 측면에서 봤을 때 각 모형의 단점을요. 움직임 분석 모형은 어디에? 인지적 영역에. 체력교육 모형은 어디에? 심동적 영역에 치우쳐져 있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 머스턴의 수업 스펙트럼은 11가지 지도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지도 스타일을 구분하는 가정, 기준을 쓰래요. 어떻게 스타일이 구분되는지 쓰래요. 구분하는 가정이 뭐였어요? 네,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었었죠. 그 다음은 몸의 안정성과 기저면의 크기 및 무게중심 위치의 관계를 학습하는 체육 수업 장면이다. 이 수업에서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 스타일의 명칭을 쓰시오 하는 게 기출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원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100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교사의 발문, 몸의 안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학생의 반응 1. 학생들은 다양한 동작으로 균형을 잡는다. 교사의 발문 2. 좀 더 안정된 자세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학생 반응 2. 학생들은 안정된 동작으로 균형을 잡는다. 어떤 학생들은 다리를 벌리고 서 있고 다른 학생들은 테니스 준비 자세에서 볼 수 있는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교사의 발문 3. 그게 최선인가요? 반응 3. 학생들은 좀 더 낮은 자세로 균형을 잡는다. 어떤 학생들은 바닥에 들어 눕는다. 질문 4. 이번에는 지금보다 약간 불안정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반응 4. 학생들은 기저면의 크기를 작게 해서 새로운 자세를 취한다. 어떤 학생은 몸을 지지한 후 한쪽 손이나 발을 떼고 다른 학생들은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들거나 두 다리를 든다. 발문 5. 이제 가장 불안정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반응 5. 어떤 학생들은 발가락으로 선다. 다른 학생들은 누운 자세에서 머리와 두 다리를 동시에 든다. 또 다른 학생들은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놓는다. 자, 지도 스타일의 명칭은요. 교사가 유도하고 학생은 따라오고 또 유도하면 따라오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저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기저면과 안정성의 원리에서 기저면이 넓으면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저면이 좁으면 안정성이 낮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학생들이 발견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스타일이에요? 네, 유도 발견형 스타일 이러면 돼요. 얘가 기출문제를 원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기출문제로 출제됐어요. 다음 수업에서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 스타일의 명칭을 쓰세요. 다음 움직임 요소들 A의 D를 순서를 변형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움직임을 평균대에서 구성하세요. A는 점프하기, B는 걷기, C 한 발로 균형 잡기, D V자 만들기. 학생들이 찾은 해답의 예를 봤더니 김수민은 A, C, B, D 뭐 이렇게 다양한 답을 찾았어요. 아이들은 각각 어때요? 다양한 답들을 찾아냈어요. 이거 다 인정해줘야 되죠? 너도 잘했고 너도 잘했고 다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무슨 스타일? 네, 확산 발견형 스타일이요. 11번 봅시다. 동료 교수와 팀티칭의 개념을 간략하게 쓰고 두 교수 전략의 공통적인 장점을 과제 제시 측면과 피드백 제공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동료 교수는요, 교수 기능을 내 친구에게 넘겨주는 거죠. 팀티칭은요, 2명 이상의 교사가 협력해서 가르치는 방법이고요. 공통적인 장점은요, 피드백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과제 제시하는 거, 이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제 제시는요,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피드백 마찬가지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지요. 이게 2002년도에 출제됐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뒤에서 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만 충실히 해도 60점 정도, 기출문제만 충실히 해서 가도 60점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기출문제 놓치면 큰일 나요. 12번. 코니는 학습자의 수업 방해 행동을 예방하고 과제 지향적인 수업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교수 기술을 제시했다. 다음 두 교사가 체육 수업에서 사용한 교수 기술을 쿠닌의 분류에 따라서 쓰시오. 저 교사는 배드민턴 수업에서 짝과 함께 하이클리어 랠리 10회 수행하는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학생들은 이거 랠리 10번 하는 거를 완수해야 되죠. 학생들에게 뭘 줬어요? 네, 책무성을 줬어요. 학생의 책무성. 김 교사는 개별적으로 배구 토스를 지도하면서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시선을 유지했다. 토스 지도하면서도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대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동시적 처리. 코닌이나 오스틴이나 뭐 시든탑의 학생 관리 기술 묻는 거는 주는 문제 정도로 해결할 수 있겠죠. 13번 봐요. 학교에서 체육교사들이 당면하는 문제점을 이해,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 스스로 연구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교사 연구의 명칭, 얘가 뭐였어요? 네, 현장 개선 연구였었죠. 케미스와 맥타가트가 얘기한 연구의 4단계 절차를 쓰래요. 개선 계획 마련하고, 네, 실행하고, 관찰하고, 반성하는 순환적인 구조였어요. 이 문제가 옛날에 나오잖아요. 두어 번 더 나와요. 14번 봅시다.
전교사는 실제성을 강조하는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농구 경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교사가 실시하고자 하는 14-1에서 4번의 평가 실제성을 AHPRD 종합 농구 기능 검사와 비교해서 높다와 낮다로 답하래요. 자, 슈팅 검사, 패스 검사, 드리블 검사, 방어 능력 검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농구 기능 검사예요. 자, 10회 자유투 성공률을 평가하는 것 실제성 어때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죠. 교사가 농구 시합 중에 경기 능력을 평가하는 건 실제성이 높죠. 동료 학생이 농구 시합 중에 경기 능력 평가하는 것도 높죠. 12m 떨어진 벽의 표적지를 향해서 농구공을 던지는 과제를 이용해서 패스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 이것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요. 자유투를 쏘는 것, 그 다음에 12m 떨어진 지점의 패스의 정확성을 보는 건 실제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죠. 언제 한번 모의고사에 북한의 농구를 한번 출제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북한 농구 규칙들 재밌는 거 알아요? 재밌어요. 3점 슛이 클린하게 들어가면 4점이에요. 린도 안 맞고 그냥 슛 꽂히면 4점. 자유투 쏘잖아요. 성공하면 1점, 실패하면 마이너스 1점. 그리고 끝나기 2초 전에 3점짜리를 넣으면 8점. 끝나기 2초 전에 2초 남겨놓고 3점 슛을 쐈는데 그걸 성공하면 8점이에요. 8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내볼까. 아니 그게 얘가 몇 점이게요 이렇게 말고 규칙을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배경을 놓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생각 중이에요. 내도 안 올랄래나? 이렇게 잡혀가는 거 아니야? 15번 봅시다. 기능중심 수업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게임 수업 모형틀이 개발되어 왔다. 그 중에 하나인 이해중심 게임 수업 모형에서 게시한 수업의 과정을 각각 25자 이내로 쓰래요. 그때 문제가 그래요. 몇 줄 이내로 써라. 몇 자 이내로 써라. 이랬어.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단계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단계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요 단계를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소, 이, 전, 적, 기, 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게임 소개. 게임 소개에서 뭐 특별히 물어볼 게 뭐 있겠어요? 이해. 학생들의 흥미를 진작시킨다는 게 이해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전술이에요. 게임을 소개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뭐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전술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옛날에 기능 중심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수업 방식은 뭐부터 가르쳤는데요? 기능부터 가르쳤어요. 각각의 기능들 하나씩 가르치고 그거 모아지면 게임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끝났는데 뭐부터요? 전술부터요. 전술을 이해시키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게임 상황에서 제시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전술인지를 먼저 발달시켜요. 그 다음에 이 전술 지식에 대한 적용. 여기도 마찬가지. 게임 유사 학습 활동을 통해서 전술적 지식의 적용 시기, 방법에 대해서 전술을 이해시키고 그 전술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뭐를 가르쳐요? 네, 기술을 연습하게 해요. 기술을 연습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게임 유사한 상황에서 단순한 기술 말고 경기 기능, 아까 배웠던 전술적 지식, 그 다음에 기능 수행하는 거, 이것을 결합하는 형태로 게임 유사 활동을 통해서요. 저 기술 연습 단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 기술 연습이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고 기술 연습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 게임을 수행하게 되죠. 얘도 이때 이렇게 뭐 이렇게 서술해라, 특징을 써라 이런 문제가 이때 출제되고 나중에는 어때요? 단계를 묻기도 하고 그 단계에서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올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16번) 봅시다. 체육 수업 후 교사는 학생의 과제 수행과 역할에 대해서 동작, 기호 또는 언어적인 형태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다음은 피드백 진술 방식에 따라서 A, B, C, D로 구분하여 각 진술 방식의 기준과 수업 운영에서 진술한 피드백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A, B, C, D의 진술 방식을 빈칸에 쓰시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판단 언어로 진술해야 이렇게 판단한대요.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는 가치적 피드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네, 모호한 피드백이고요. 기술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이건 중립적 피드백. 실수를 알려주고 실수와 수정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교정적 피드백이죠. 준비운동을 마치고 박 교사는 미리 계획한 학습과제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학생들은 학습과제를 연습하고 박 교사는 학생들의 연습활동을 지도 감독하면서 학습과제를 보완해 가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박 교사가 해야 될 주된 일 3가지를 쓰래요. 애들한테 과제 제시해주고 자 이제 과제 열심히 하세요. 아이들은 지금 열심히 막 과제에 참여하고 있겠죠? 그때 교사 뭐 해야 되냐고요. 놀 수는 없잖아요. 네, 적극적 감독해야 되겠죠? 그래야 피드백도 제공해 줄 거고요. 또 어떤 아이들에게 과제가 쉬운지 어려운지 확인해보고 과제도 수정해 줘야 되겠죠. 저런 것들은 외우고 어쩌고 할 게 아니죠. 18번 봅시다. 초임인 정교사는 학습 분위기가 산만한 2학년 5반에서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계획한 대로 수업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효과적으로 수업을 위한 학생 행동 관리 방안으로 수업 규칙을 이용할 수 있다. 수업 규칙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5가지 쓰래요. 수업 규칙 만들 때요. 규칙은 짧고 명확해야 되고요. 학생의 연령 수준에 적합한 기호로 전달되어야 되고 내용 범주가 5개에서 8개 정도일 때 또 긍정적인 어법으로 하지만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가 제공되도록 해야 되고 학교의 규칙과 일관성을 띠고 있어야 되고요.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또 그럴 의사가 없는 규칙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규칙을 개발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주면 될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열하세요 해서 하나 나열할 때마다 1점씩 이렇게 배점해 주는 옛날 문제. 여기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문제 있어요. 문제. 우리 방금 문제 몇 번? 18번이죠. 여기 봐봐요. 학습 분위기가 산만한 2학년 5반 체육 수업에서 학생의 행동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계획한 대로 수업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학생의 행동 관리 방안으로 수업 규칙을 이용할 수 있다. 규칙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어때요?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는 거니까 이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페널티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규칙을 만들어서 수업 중에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돼라는 규칙을 안 돼, 어떤 것들은 해야 된다는 규칙이 만들어졌어. 규칙이 이렇게 제공되었어. 그래서 아이들이 규칙을 어겨.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벌을 주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페널티를 주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무슨 시간이 만들어져 버려요? 수업 운영 시간이 생겨나 버리잖아요. 자꾸만 내가 학습 과제에 사용되는 시간이 아니라 운영으로 소비되는 시간이 자꾸 빠져나가잖아. 규칙을 적용해서 페널티를 주고 뭔가 벌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만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 쿤인이 이야기했던 예방적 수업 운영을 위한 그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동학 탈중과세, 그 다음에 온스틴과 레빈의 유상비 긴접신,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적용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의 책무성, 아까 살펴봤었던 학생의 책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 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아까 쿤인이 얘기했던 거, 온스틴과 레빈이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마저도 어떻게 안 돼.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마저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최후 수단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수업 규칙이 날아오는 거예요. 규칙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어떤 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뭐 감점을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생겨나면 나 계속 그거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쿤일의 예방적 수업 관리 전략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두셔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뭐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쓰는 이런 형태가 아닌 문제들도 종종 주어져요. 아까도 봐봐요. 적극적 감독을 해야 된다, 피드백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 외우고 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예방적 수업 운영 이렇게 다 해봤는데도 안 된대. 두 교사가 얘기하고 있어. 얘네들한테 해서 쿤인이 얘기한 거, 오스틴이 얘기한 거, 뭐 저기 시덴탑 얘기한 거 있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 날라리들이에요. 도저히 안 돼요. 선생님 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뭐 해야 돼요? 이제 수업 규칙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방법들을 다 썼는데도 안 되네요. 이제 뭐를 해야 되나요? 그럼 답으로 뭐 얘기해 줘야 돼요? 수업 규칙을 적용한다. 이런 부분들은 외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외워서 이거 하나를 적용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규칙을 적용하기 이전에 이런 방법들을 먼저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규칙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나열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뭐 상황에서 하나씩 적용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저는 얘도 좀 관심 있게 봐둬야 되지 않을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 예를 보여주면서 수업 규칙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 예시는 제가 들어드렸잖아요. 저 초임 때 전화했다고. 넘겨도 괜찮을까요? 19분 봅시다. 체육 학습 지도를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학습 경험에 필요한 움직임 과제가 계획되어야 된다. 체육교사는 이런 학습 경험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기준 4가지만 쓰세요. 내년에 선생님들이 가셔서 학생들에게 어떤 단원의 내용을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 된대. 그랬을 때 그 학습 경험 계획 세울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라 그랬죠. 이거는 글씨 놓고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의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연습 시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거고요. 또 아이들의 수준에 적합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목표 영역 얘기해야 되죠. 시민정, 고용 목표 통합해야 되고요. 얘도 기출문제로 나왔구나 하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이렇게 나열하라고 했는데 지금 나열하는 거 아닐 거니까 이 상황에서 어긋나는 것 이런 거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 써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 건 그냥 다 외워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속 편해. 체육과 교육과정 모형인 발달 단계 모형과 체력교육 모형의 사조 또는 가치 정향을 3줄 이내로 기술하고 이 모형들의 공통적인 한계점 2줄 이내로 쓰래요. 체력교육 모형, 발달 단계 모형. 체력교육 모형이랑 발달 단계 모형이니까 같이 얘는 자아실현 중심 사조, 얘는 내용 숙달 중심 사조 해주면 되겠네요. 공통적인 한계점은요? 그래요? 뭐 개인의 발달에만 뭐 치우쳐 있다, 뭐 사회의 용화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다 그런 얘기할 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죠? 네. 개인적인 발달만 추구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그었을까? 자, 21번. 체육과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접근 방법 2가지 쓰래요. 방법 뭐 있어요? 통합은요?
교과 내 통합과 교과 간 통합을 생각해 두실 거고, 교과 내에서의 통합 전략들은 뭐 있었어요? 교과 내에서 운동기능과 학문적 개념의 통합, 운동기능과 인지적 기능의 통합, 운동기능과 정의적 영역의 통합, 요 세 가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과 간에서의 통합이 있었죠? 교과 간 통합 전략은요, 접속형, 공유형, 동업형이 있었죠. 아이고, 두 페이지가 한 줄에 나왔구나. 통합 방식도 종종 물어보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둬요. 그리고 교과 내 통합에서 선생님들이 헷갈릴 만한 건 요거예요. 학문적 개념에 통합하고 인지적 기능에 통합하고, 얘하고 헷갈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의적 영역의 통합은 헷갈리지 않을 거잖아요. 요 두 개가 헷갈린다 그랬죠. 학문적 개념은요, 여기는 말 그대로 학문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생리학이나 역학적 지식, 뭐 심리학적 지식,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 인지적 기능은 뭐 얘기한다 그랬어요? 얘는요, 사고 기능이에요. 사고 기능. 사고 기능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얘는 공부하게 만드는 거고요. 역학적 지식, 생리학적 지식을 공부해서 운동에 적용하는 거고, 얘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패스를 받을 때 내가 빈 공간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운동 기능과 학문적 개념의 통합과 인지적 기능의 통합, 두 가지만 잘 구분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센의 통합 방식도 있었죠? 혼합형, 할당형, 분리형, 이 세 가지 있어요. 혼합형은 저기 실기 가르치면서 인지적 기능하고 같이 가르치는 거고, 할당형은 한두 시간 정도를 이론 시간으로 배정하는 거고, 분리형은 완전히 따로 가르치는 거고요. 다음 교수학습 과정 안의 일부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모둠 A는 허들이 3개, B는 4개, C는 허들이 5개 있네요. 위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박 교사가 모선의 티칭 스타일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수업에서 각 모둠의 첫 번째 허들에서 마지막 허들까지 전체의 거리는 동일하다. 박 교사가 활용한 티칭 스타일의 명칭을 지시하고 무슨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거리 가는데 A는 3개만, B는 4개, C는 5개 넘도록 했어요. 무슨 스타일 적용하고 있어요? 네, 포괄형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난이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티칭 스타일과 7차 체육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공통점을 3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굳이 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따로 공부해 보지 않아도 포괄형 스타일의 특징을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다양한 난이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박 교사가 활용한 티칭 스타일은 7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실제학습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학습 시간의 개념을 2줄 이내로 쓰래요. 실제학습 시간의 개념이요. 네, 높은 성공, 과제 참여 시간과 실제학습 시간의 관계를 서술해 주면 되죠. 높은 성공률을 보이면서 과제에 참여한 시간. 박 교사가 도입한 티칭 스타일이 실제학습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유 2줄 이내로 쓰래요. 높은 성공률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다양하니까 기능 수준이 낮은 아이들도 높은 성공률을 경험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박 교사가 허들 활동에 적용한 과제 설계 방식의 특징을 2줄 이내로 기술하래요. 여기 봐요. 기술하라잖아요. 그럼 그림 보고 여기 상황에서 표현해 준 걸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뭐라고 쓰면 돼요? 같은 거리를 달리면서
허들 개수를 달리해서 난이도를 다양하게 설계해놨죠. 그 얘기 그냥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럼 1점 주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종종 출제돼요. 어떤 그림이나 그래프 뭐 이런 것들 설명 이런 것들을 보아놓고 기술해라. 기술하란 얘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가치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하라 그랬으면 여기 가치 판단에 담긴 이런 용어를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이제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가치 판단, 평가가 포함된 이야기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A보다 B가 더 어렵고 B보다 C가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요. 그거는 이미 판단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얘보다 얘가 더 어렵다라고요. 있는 그대로 기술해 주는 건 이제 여기다가 뭐가 더 좋다, 쉽다, 어렵다,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기술하라는 얘기는 같이 판단을 내리면 안 돼. 있는 그대로만 그냥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냥 다양하게 해놨죠. 거기까지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굳이 여기다가 두 줄이라 그랬으니까 더 쓴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난이도는 뭐 A 모듬보다는 B 모듬이 더 어렵고 B 모듬보다는 C 모듬이 더 어렵다 그러면 기술하라 그랬는데 이게 더 어렵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 이 티칭 스타일의 기초에서 허들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과제 설계 방식의 사례를 한 가지만 직접 설계해서 2줄 이내로 기술하래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예시를 써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시간의 개념을 쓸 수도 있겠죠. 시간의 개념을 쓸 수도 있겠지. 같은 허들을 넣으면서 뭐 몇 초 이내로 와라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할 수도 있겠지. 또 하나는 뭐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네, 허들의 높이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허들. 실기 준비할 때 허들 생각하면 한숨 나오지 않아요? 한숨 나오죠? 편해요? 높이가 더 어려워요? 허들. 시험 보러 가면 허들은 준비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 확 눈에 띄어 보이고 준비를 어느 수준까지만 하잖아요. 별 차이 안 나. 대부분 다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메뚜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메뚜기.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메뚜기. 퉁 했다가 이제 걸어서 이렇게 다시 속도 내야 되고 퉁 다시 속도 내야 되고 이런 대부분 비슷해.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별 차이 없어. 심지어 옛날에 합격했던 친구인데 무릎, 발목 실기 준비하다가 걔는 무릎이 발목이 거의 습관성이에요. 걸핏하면 나가. 길 가다가 돌 밟으면 이렇게 나가버린대. 그래서 뛸 수가 있겠어요? 가뜩이나 무릎도 아팠대. 그래서 시험 보는데 이렇게 허들 넘잖아요. 어떻게 시험 봤는지 알아요, 그 친구? 빨리 뛰지도 못해. 무릎과 발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가볍게 갔대. 가볍게 가서 허들 퐁 차고 넘어가고. 허들을 차서 넘겼어, 허들을. 내가 허들을 넘어간 게 아니라 허들을 넘겼어. 그리고 갔어. 다음 허들 이렇게 차고 넘어뜨리고 가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허들을 그렇게 하겠다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규칙 위반이에요? 규칙 위반 아니에요. 위반은 아니죠. 규칙 위반이 뭐예요? 허들 할 때 규칙 위반이요. 허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에 까만색 띠 있는 거 알아요? 허들 여기에 까만색 띠 있는 거 알아요? 이 띠가 왜 있는지 알아요? 내 주로잖아요. 여기 까만색 띠 왜 있는지 알아요? 이 사이로 지나가는 게 규정이에요. 허들의 규정은 이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파울이에요. 그래서 여기 까만 띠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로 지나가되 내가 여기 얘를 넘어뜨리면 파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넘어뜨려도 파울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건 파울인데 이렇게 가면서 넘어뜨리고 가는 건 전혀 파울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발로 차고 이렇게 넘어뜨려서 가고
또 가서 다음 거 차고 이렇게 5개를 이렇게 하고 갔대요. 선생님들 차이를 3스텝으로 3스텝으로만 해야 되냐고요? 3스텝으로 3스텝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3스텝으로 하면 거의 세단뛰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지금 그분 뭐 하고 올게요? 네,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어요. 시험을 1차를 잘 봐서 1차를 잘 보고 지금 학교 생활하고 있어. 기록 점수가 있고 자세히 점수는 건 있나요? 지역마다 다르죠. 그쵸, 지역마다 다르죠. 밑으로 지나가죠. 밑으로요? 밑으로 지나가면 부적격. 좀만 쉬었다 옵시다.